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어색한 해석을 하지 않고 우리가 영어를 좀 영어답게 읽고 하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라는 걸 제가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그 어색한 해석을 하는데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단어를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보다는 단어의 뜻을 하나로 고정시켜 두는 게 해석을 많이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해서 여러분의 뛰어난 한국어 실력으로, 아까 우리 김옥수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어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 잘해야 되고 1번, 2번 한국어 잘해야 되고 3번 이 영어를 한국어로 잘 바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잘 바꿔야 되는데 맨날 우리는 영어 단어는 한 가지 뜻을 딱 정해놓고 그 뜻으로만 해석하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영어 해석은 아까 적어 나오죠. 한국어 영어의 차이는 무시하고 단어, 문장 구조, 문법만 따지는 이상한 말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실제로 읽는 영어는 어떻게 읽냐면요, 밑에 투자자, 격려받다, 소식에 의해서라고 써놓고 여기에 각각 해당되는 한국말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국말 어순에 맞게 조립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 이해 가세요? 영어를 investors가 encourage 됐구나 소식으로 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여러분은 투자자들은 소식에 의해서 격려되었다라고 한국어 퍼즐들의 조각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느린 음악이 슈퍼마켓 쇼핑객들이 더 오랫동안 돌아다니고 하지만 더 많은 돈을 소비하도록 격려한다, 이런 식의 이상한 해석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 언어라는 건, 말이라는 건 맥락으로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끼워 갖다 붙인다고 해서 해석이 되지는 않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만약에 비행기 타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기장이 attention please,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소개를 영어로 딱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 ladies and gentlemen 뭐라고 해석해야 되죠? 신사숙녀 여러분, 비행기 기장이 승객 여러분이 아니고 신사숙녀 여러분. 자, 내가 오늘 수업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보고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해석해야 되죠? 신사숙녀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럽니까? 뭐라고 해야 맞죠? 여러분 안녕?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ladies and gentlemen은 신사숙녀 여러분이죠. 비행기 기장은 신사숙녀 여러분이라고 한 게 아니라 승객 여러분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자 남자를 구별해서 2번 불러주는, 그 중에서도 여성을 먼저 부르는 영어의 특징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반영을 내놨을 뿐인 거죠. 야, 비가 나를 거기에 가지 못하게 했다, 이게 해석입니까? The rain kept me from going there 이라고 하거든요. 비가 와서 못 갔어요 라고 해석해야지 비가 나를 거기에 가지 못하겠다가 해석이냐고요. 굿모닝은 안녕입니다. 그죠? 굿나잇은요? 잘 자잖아요. 잘 자. 야, 굿나잇 하면 잘 자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그걸 물론 헤어질 때는 안녕이라고 해석해도 되죠. 자는 아이에게 인사하러 들어간 아빠가 굿나잇이라고 하면 잘 자라고 해야지, 좋은 밤 이러면 그게 어디 해석입니까? How are you는 뭐라고 해석해야 되죠? 지나가면서 이렇게 아침 만나서 How are you는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회신하다가 How are you라고 물으면 뭐라고 해석해야 되죠? 좀 어때요? 119가 왔습니다. 미국은 911인데요. 119가 와서 쓰러져 있는 환자한테 자꾸 How are you라고 물으면 뭐라고 그래야 되죠? 괜찮으세요? 좀 어떠세요? 이렇게 해석해야지 그걸 안녕하세요라고 해석합니까? 그리고 대답을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럴까요? 영어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제대로 옮겨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낄 때 주로 단어를 잘못 낍니다. encourage라는 단어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쭉 설명을 할 건데요. 와, 오늘 단어 못할 거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한번 해볼 건데, 영어 단어 encourage가 우리말에 격려하다 하나로 옮겨질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나중에 가면 이번 뜻 조장하다 뭐 이런 거 막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쓰면서 뭐라고 괴로워하냐면, 와, 영어는 하나의 단어가 뜻이 너무 많아. 왜 이러지? 너무 많은 게 아니고요. 원래 그런 건데 자기가 잘못 이해한 거죠. 여러분, 이게 원래 들어있는 이 가운데 있는 core라는 단어는요, 저렇게 쓰이기도 하고 제가 C-O-R-E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몸의 코어 근육이다 라고 할 때 그 코어가 저 단어거든요. 같은 어원입니다. 보살피다라는 케어도 같은 어원이에요. 비슷하게 생긴 것들은 다들 어원이 동일합니다. 코어라는 단어는 원래 뭘 나타내는 단어였냐면 심장을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코어가. 옛날에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미국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국 쪽에 살던 유럽 쪽 사람들은 사람의 용기가 심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모질린 놈들이죠. 우리네 조상들은 용기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했죠? 한반도의 조상들은 간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저 새끼 간땡이가 보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간 크다라는 얘기가 근데 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심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이 자리에 코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뭐가 된 거냐면 심장을 나타내는 데서 온 저 단어는 용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 단어가 용기가 되고요. encourage라고 하면 앞에 있는 EN은 안으로 뭔가를 넣어주는 걸 E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encourage라고 하면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거거든요. 상대가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지도록 하라고 권해주는 것, 이런 건 전부 다 encourage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encourage를 받았으니까 힘이 났겠죠. 그죠? 투자자들이 힘이 났습니다. 그 소식에 라고 해석하면 좋겠군요. 그러면 한국말 같지 않나요? 근데 투자자들이 그 소식에 격려되었습니다. encourage가 뭐라고요? 괜찮아, 해봐. 하라니까. 너 할 수 있어. 아, 이게 좋다니까 해보라고. 이게 encourage예요. 격려하다가 될 수도 있고, 조장하다가 될 수도 있고, 권하다가 될 수도 있고, 하라고 하다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소위 오형식으로 나오면 그러면 대부분 그냥 하라고 하다라고 해석하는가, 하게 하다라고 해석하거나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이번 한번 볼까요? 그래서 행콕에게 권했죠. 가족들이요. 음악을 어린 나이에 배우라고. 좀 해석이 좀 이상하죠. 저 새끼 왜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지? 이거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우리 아까 잠시 얘기했었는데 쉬는 시간이었나? 우리가 영어라는 놈은 하나만 배워서 하나만 연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태가 나오면 좀 답답한 게 있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 단어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저하고 공부하는 수동태가 나오니까 이 뒤에 가서 수동태 가서 배울 건데요. 그리고 이 다음 과의 내용이기도 한데 한국 사람들이 안 쓰는 말 안 쓰는 게 좋거든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 그렇겠죠? 이 뒤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안 쓰는 말을 자꾸 쓰면 해석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동태를 한국인들은 거의 안 쓰잖아요. 이 책이 나에 의해서 넘겨졌어. 이런 말 쓰면요. 리모트가 나에 의해서 눌러졌어. 이런 말 자꾸 쓰고 다니면 걔가 나중에 혼자 살게 돼요. 친구 없거든요. 그런 말 자꾸 쓰면.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수동태를 잘 안 쓰는 이유가 이 뒤에 가서 이것도 얘기 중에 한 가지로 나옵니다. 사람하고 사물에서 사람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너무 수준 높죠, 설명이. 그래서 사물이 사람을 뒤로 두고 주어로 쓰일 수 없습니다. 사물끼리는 괜찮습니다. 책상 위에 의자가 놓였다라고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책상이 나에 의해서 들렸다 이런 말을 써서 책상이 주어가 되는 일을 한국어는 허용치 않기 때문에 한국어는 내가 책상을 들었다라고 능동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에는 능동이 거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의 수동을 수동으로 해석하는 게 별로 잘하는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외국의 번역가들이 번역해놓은 소설이나 이런 데 수동이 어디 나와요? 내 말이 틀린 거면 그 번역가들 다 틀린 거겠네요? 통역하는 사람들, 번역하는 사람들 다 틀린 거잖아요. 그럼 내 말이 틀렸다면 그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요, 수동이 동작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알면 행콕에게 격려했다라고 해석하면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또는 행콕에게 권했죠. 어린 나이에 음악을 배워보라고. encourage는 하라고 권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게 힘을 불어 넣어주고 하는 게 encourage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권합니다. 전 수준에서 모든 단계에서 참여를 권합니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이게 수동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뒤에 수동태는 한 과로 돼 있어요. 제가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세포 성장을 격려하는 천연 물질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세포 성장을요, 유발하고 일으키는 이라고 하면 되겠죠. 마지막 또 그러면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슬로우 뮤직은 슈퍼마켓 쇼핑객들이 longer browse하고 spend more 하게 한다라고 해석하면 끝나는 거죠. 정부가 한국이 너무 기후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위기의식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막 비닐봉투 이런 것도 너무 마음대로 쓰고 플라스틱도 막 마음대로 쓰고 한국 사람들이 1인당 사용하는 비닐봉투가 평균 80개랍니다. 인구 1인당, 가족이 아니고요. 독일 제일 적게 쓰는 사람들이 스위스였나 스웨덴이었나 1년에 1.3개인가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안 쓰는 거죠. 한국 사람 너무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좀 그러지 말고 가급적이면 쇼핑백 들고 다니고 가급적이면 손으로 들고 다니고 좀 비닐 좀 그만 좀 씁시다라고 정부가 사회가 여러분에게 권할 수 있죠. 그게 아까 썼다 지웠던 조장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encourage라는 단어를 격려하다라고 묶어두지 마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권하다로, 경우에 따라서는 하게 하다로
문맥 내에서 알맞은 단어로 바꾸어내는 한국어 능력을 여러분은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는 게 영어를 훨씬 잘 읽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모르는 이가 없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난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뭐 이러려고 그러죠. 그죠? 단어가요. 어려운 단어는 뉴모니아는 그냥 폐렴 이러면 끝나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뉴모니아 이런 건 다르게 옮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포괄적인 범위를 다루는 단어들의 해석이 좀 더 어렵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하다라고만 해석하면 우리 1번 해석 한번 해볼까요? 최악의 해석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나의 자연의 어머니는 나와 의사소통을 해본 적이 없어. 이 정도 되면 이제 미친 말이고, 그죠? 이 자연의 어머니, 천연 엄마는 아니잖아요. My natural mother, 이거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뭐라고 하죠? my는 나중에 가르쳐 드릴 건데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소유격 거의 쓰지 않거든요. 왜 안 쓰는지 그 다음 과에 있으니까 뒤에 가서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요. 수학은 더하기 배우면 더하기만 연습하면 되고 빼기 배우면 빼기만 연습하면 되는데 영어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단어 얘기만 하고 싶은데 다른 것들이 걸리적거려서 지금 여기 나오는 파트 1의 내용이 대략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그 영어의 총론을 먼저 볼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강론으로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동태 얘기 이런 것들이 다 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다 마치고 나면 전체를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룰 수 있을 겁니다. 내추럴 마들은 친엄마라고 해도 되지만 그냥 엄마라고 해도 되죠. 우리는 얘기할 때 친엄마, 양엄마는 구별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엄마라고 하잖아요. 우리 엄마라고 하잖아요. My natural mother 그냥 우리 엄마라고 하면 돼요. communicate 이건요 의사소통을 내본 적이 없어라고 하지 말고 communication이란 말은 제가 하는 설명 잘 들어보세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나 지식 따위를 다른 이들에게 다음 하는 말 중요합니다. 언어적으로 또는 비언어적으로 내어놓고 설명하거나 주고받는 것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나 지식 따위를 언어적으로 또는 비언어적으로 내어놓고 전달하거나 주고받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됐죠? 자,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비언어적이어도. 그랬더니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의사소통하다라고도 되지만 한쪽이 줄 수만 있다고도 했어요. 자, 그러면 1번 됐고요. 그래서 우리 언니 나랑 진짜 말 안 통해라고 하면 정말 잘하는 겁니다. 갑자기 초등학교 1학년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됐죠. 2번 한번 볼까요? CIA 관리들이 주로 이메일을 이용해서 서로 연락을 하죠. 서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군요. 야, depend on은 또 뭐예요? 뭐라고 해석하죠? 의지하다, 의존하다가 머릿속에 딱 박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책 한 권을 번역가 10명이 쓰면 10권의 다른 책이 나옵니다. 그렇죠? 미국 애들이 아주 많이 보는 유명한 소설 중에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정말 재미없고 따분한데 몇 년 전에 그 요즘 여행의 이유라는 책으로 그 또 베스트셀러, 뭐 늘 베스트셀러 작가지만 그 소설가 김영하라는 소설가 아시죠? 김영하라는 소설가가 보다 자기가 한번 내보고 싶어서 문학동네라는 출판사에서 그 위대한 개츠비의 번역판을 냈는데 여태까지 위대한 개츠비와는 완전 다른 소설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겁니다. 누가 번역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우리는 100명이 하면 100명에게 똑같은 해석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맥락이 바뀌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도 한번 볼까요? 이제 내가 말 안 할 테니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라고 하면 되죠? 그 사람들 아주 성공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지식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전했죠. 또는 가르쳐 줬다고 해도 되죠. 이거 안 그랬으면 여러분 성공적으로 그들의 지식을 다른 이들에게 의사소통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상하고 어색하고 불편한 해석을 하면 지문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렵다고요.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수능에서 보는 지문은 미국 애들의 교과서 수준으로 하면 교과서가 원래 좀 딱딱하고 어렵잖아요. 국어 사회 교과서 수준으로 한다면 중3 고1 정도를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중3 고1 정도 수준의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지 못할 수험생이 우리나라 고3 수험생 중에 누가 있다고 이 문장을 이해를 못하고 해석을 못하냐고요.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나의 살던 고향은 쉬워서 그나마 내 머릿속에 내가 살던 고향이 되지만 이 정도의 이게 조금 더 길어지거나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나의 한국어로 이 퍼즐을 조립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이 막혀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고쳐도 영어를 대하는 관점이 눈이 실력이 많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단어를 공부할 때 제일 첫 번째 여러분에게 뭐에 관한 얘기를 했냐면 단어의 의미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이해할 때 이 단어가 가장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해오진 않았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이 책을 쭉 공부해 가면서 나오는 중요 단어들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릴 거라는 거죠. 디펜드 같은 경우도 뭔가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쉽거든요. 자, 그런데 이 단어들은 뭐 몇천 개가 되는 단어들을 다 그렇게 바꿀 필요는 없고요. 사실 여러분의 머리를 아프고 불편하게 만드는 단어들은 오히려 쉬운 단어들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단어들이 여러분을 어렵고 불편하게 만드는 거고 오히려 어렵고 수준 높은 단어들은 더 쉽게 정리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다 이 책 한 권, 그다음 우리가 EBS 교재 정도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기본만 고치게 되면 여러분의 해석을 방해하던 다른 단어들은 정리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조금 느낌이 조금 오시나요? 이제 단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뭘 한번 해볼 거냐면 이 단어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하고 잘 외울 수 있는지에 관한 얘기들을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이제 단어 얘기 잠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 얘기가 끝나고 나면 단어에 대한 이야기 말고 이 두 번째 말로 언뜻 아까 얘기했던 한국 사람들이 쓰지 않는 말을 사용해서 해석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해석을 불편하게 하는지 여기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노력해서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가진 영어 실력과 여러분이 가진 한국어 실력을 이용해서 영어를 적절하게 우리말로 바꿔내는 연습을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 과도할 정도의 지문은 수능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능이 너무 어려워요라고 하는 지문들 중에 실제로 뭐 제가 봤을 때는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문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 능력에서 현재 상황에서 해소해 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바꿔내는 것만으로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공부하는 방법을 약간만 바꿔내는 것만 가지고도 수업 시간의 주도적인 참여만으로도 영어는 1등급을 받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 책을 강의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일러드리고 같이 공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겁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communication이라는 단어하고 encourage라는 단어를 보면서요. 그게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면 아주 좋다. 그래서 한 가지 뜻으로 고정하지 말고 단어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이 아니고요. 한국어 실력을 가지고 풀어서 영어 문장에서 자유자재로 영어 단어를 막 굴러가게 만들 수 있으면 정말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는 것일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어를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단어의 기본 이미지를 잘 잡는 거라고 그랬어요. 단어를 잘 이해하는 건데 그중에 이제 몇 가지 아주 훌륭한 방법들 여러분이 활용할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이 단어에 대한 아까 encourage communicate 그거 말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어원을 활용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어원이란 말은 뭔지 아시겠죠? 이 말이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고 어디에서 왔는지라는 것들을 이해하면 그 단어의 의미를 굉장히 잘 활용하기 좋거든요. 자, 여기서 그 어원은 어떤 유래를 가졌다라는 말은 구우 같은 것도 있고요. 이디엄 같은 것도 있고 단어 같은 것도 있는데 여기는 이디엄 말고 단어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판사판이야라고 할 때 이판사판이 뭐예요? 그냥 이판사판이죠. 그죠? 원래는 판단하다라고 할 때 판자예요. 이판은요? 이론적 판단, 사판은 현실적 판단이죠. 제가 지금 한국인을 상대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왠지 이렇게 제 고향 사람들을 상대로, 제 고향 필리핀 사람들을 상대로 강의하는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모를 줄 알고 있었지만, 이판사판은 원래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현실적인 상황도 보고 이론적인 판단도 끝났으니, 자, 이제 주변을 따지지 않고 렛츠 고! 이렇게 되는 게 이판사판이에요. 이런 걸 이제 이디엄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쟤는 주머니가 깊어라는 말을 영어로 쓰면 he has many deep pockets 이렇게 쓰면요. 주머니가 깊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쟤 부자야라는 얘기예요. 돈이 많아. 근데 방금 얘기해 드렸던 정도는 여러분도 그 어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이디엄이죠. 왜 주머니가 많으면 돈이 많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러면 그게 영이 힘들다고 봐요. 영어 아니라 그냥 사는 게 힘들 거예요, 그 친구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단어의 어원이라고 하는 건 이 각각의 단어는 글자 하나하나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많죠. 쉽게 아니 불자가 붙으면 그건 부정어를 만들 거고 반대말을 만들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것처럼 각각의 단어의 이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형상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단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promote 같은 단어를 보고 우리가 이 단어의 뜻을 외우는 건
늘 여태까지 하던 건 프로모트 뭐 전진하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오셨지만 이 프로모스라는 단어를 잘 째려보시면 이 단어는 앞에 PRO라는 프로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고요. 가운데 MOT라는 뭐가 들어있냐면 근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때 앞에 저렇게 붙어 있는 말을 우리가 접두사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붙어 있는 말을 근이라고 하고요. 뿌리 근자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꼬리 밑자 써서 우리말로 전미사라고 하는데 이때 한국말을 보고 있으면 두와 미가 뭔지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갖다 붙이다라는 접자를 붙여서 앞에 갖다 붙인 말이라고 접두사라고 이름을 지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접두사라는 말을 외국인이 그렇게 설명을 드렸다면 이해하고 기억하는 정도가 강도가 아무래도 강하겠죠. 그냥 접두사 이렇게 외우다면 차이가 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다는 거죠. 마치 우리말에 뭐가 있냐면 한자어하고 같은 구실을 하는데 영어로 접두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prefix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는 뿌리 글자 그대로 써서 루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미사는 suffix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때 fix라는 말이 똑같이 붙었군요. 얘가 우리말의 접 정도 됩니다. fix가 갖다 붙이다 고정하다라는 뜻이고요. 앞에 있는 그러면 pre라는 말은 뭘 나타내냐면 얘는 앞쪽을 나타내고 지금 단어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요 정도까지만 자세하게는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는 SUV가 뭘로 바뀐 거냐면 SUF로 변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아래쪽을 나타내는 말이죠. 이거 여러분 아는 단어 있죠? Subway. 무슨 뜻이에요? 지난번에 어떤 학생은 샌드위치라고 그러던데 그 친구가 승희입니다. Subway 샌드위치 맞죠? 이게 지하철이라는 단어 딱 생각해 보시면 아래인 거 아시겠죠? 그러면 앞으로는 SUV가 붙어가는 것들은 다 밑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뒤에 딸려 있는 것들을 SUV라고 쓰는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군요. 그래서 바다라는 단어 예를 들어 marine이라는 말을 붙이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옛날 제가 어릴 적 저의 꿈과 희망을 키워줬던 만화 영화 주인공 중에 마린보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걔는 물속에 살아요. 그래서 그 수영선수 박태환의 별명을 마린보이라고 붙인 건데 여러분은 뭔지 모르고 그냥 마린보이인 줄 안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마린보이 생각이 나서 마린보이라고 붙인 건데, 그러니까 얘가 바다네 그러면 서브머린이면 바다 아래로 돌아다니는 놈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명사로 잠수함이 됩니다. 야, 그냥 서브머린 잠수함이라고 외운 사람보다는 그래도 서브가 아래고 머린이 바다니까 그래서 잠수함이라는 단어를 여기 이 단어를 붙였구나는 걸 알고 나면 무조건 외워지는 건 아니에요. 단 기억의 강도와 지속 시간은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유리한 고지에 이르게 되는데 만약에 이 단어를 여러분이 독해책을 보다가 어느 날 딱 만나서 뭐였더라 하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 맞다 그때 잠수함이라고 외웠는데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독해책을 보잖아요. 그때 썸머리를 딱 봤는데 맞아 잠수함 이렇게 되면 그 단어는 수능 볼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인지심리학에서 뭐라고 그러죠? 장기 기억에 저장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딸딸딸딸 외워서 오늘 저녁에 보는 단어 테스트, 즉 단기 기억 속에다 얘를 집어넣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는 공부한 내용을 어떻게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게 올바른 학습 방법에 대한 고민일 텐데 그러기 위해서 단어를 외우거나 이럴 때 이 정보의 기억을 위한 강도와 지속 시간을 확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거든요. 말을 이렇게 하니까 되게 근사해 보이죠? 프리라는 말은 앞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올림픽 하기 전에 시설 점검 차원에서 전년도에 세계 선수권 대회 같은 것들을 종목별로 열어보잖아요. 근데 그걸 그래서 뭐라고 그러던가요? 설명을 잘해주고 싶어도만 아는 게 있어야 설명 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눈치도 없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프레올림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이건 뭐죠? 프리뷰? 먼저 보는 거네요. 이게 뭐예요? 그 일반 관객들이 보기 전에 뭐 기자나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 모여서 먼저 보는 거 있죠. 그걸 프리뷰라고 그래요. 뭐예요 그게? 시사회죠. 그러면 알고 나면 봐요. 시사회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지만 이제는 프리뷰라는 말을 알았으니 얘가 그런 시사회구나는 정도에 대한 기억은 기억될 수 있는 강도와 지속 시간을 꽤나 확보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외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를 통해서 얘를 자꾸 만나서 반복의 과정이 붙어야 얘가 장기 기억으로 전화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거나 단어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건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라는 거죠. 가장 안 좋은 방법이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거거든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가장 단순하게 외우는 게 기억의 강도도 가장 약하고 기억의 지속 시간도 가장 약하니까요. 자, 그렇게 나누었을 때 여기 있는 프로라는 말이 접두사에 해당이 되는데 얘는 앞으로라는 얘기입니다. 아, 좀 전에 pre라는 말은 미리라는 얘기거든요. 좀 치사하고 더러운 방법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앞으로라는 얘기고요. 프로는 pre라는 말은 미리 앞에라는 얘기예요. MOT라는 말이 근에 해당됩니다. 우리 아까 루트라고 썼었는데 이 뿌리 근자 이거 쓰는 거거든요. MOT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떤 말이 되는 거냐면 얘가 움직이다라는 말이 돼요. 제가 혹시 앞으로 pre처럼 접두사는 뒤에만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앞 뒤를 달면 얘는 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고 ION 이렇게 달면 얘는 전미사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 전미사는 여러분 아시죠? TION, SION은 뭐 만드는 전미사죠? 명사 만드는 전미사잖아요. 얘는 별 의미가 없는 전미사인데 똑같이 명사를 만들어도 의미가 있는 전미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명사를 만드는데 ARY 뭐 이런 말들이 붙으면 얘는 뭐가 되냐면 뭘 하는 장소가 되거든요. ARY, ERY는 그냥 명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ION은 그냥 명사예요. 얘는 그냥 추상 명사를 만드는 건데 이런 거 만들면 ARY, ERY라는 말이 들어가면 뭘 하는 장소가 돼서 여러분이 그래서 볶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roast라고 그러죠. 그래서 왜 커피 로스팅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커피 볶는 집을 뭐라고 하던가요? roastery라고 하죠. 와인 만드는 곳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winery라고 하죠. 좀 알아서 설명을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fish가 모여서 하는 fishery는요? ERY입니다. 얘는. fishery는 뭐가 될까? 그렇죠. 양식장, 양어장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새로운 단어를 봤을 때 뭔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나고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미국인은 아니니까 딱 보자마자 이게 무슨 단어일 거라 이해하는 건 사실 조금 오바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단어를 보고 기억이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강하게 주고 좀 제법 비교적 다시 이 단어를 만날 때까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속 시간을 좀 길게 확보를 할 수 있죠. MOT가 들어가거나 얘네들이 나중에 단어에 따라서 소리들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죠? 그래서 MOB로 변화를 하기도 하고 MOV로 변화를 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움직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죠. 인간의 언어는 말이잖아요. 글자가 아니라. 그래서 말로 하다 보면 말을 편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말이 자꾸 바뀌게 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쓰고 있지만 언어학자들이 제가 예전에 어디 쓰는 논문을 보니까 곧 안녕하세요로 사음절로 변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말에 따라 변하니까 실제로 말이 정말 많이 변하니까요. 근데 얘네들도 소리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브픽스가 발음하기 좋게 서브픽스 발음하기 지랄 맞으니까 뒤에 있는 F를 따라서 뭘로 변했어요? 서픽스로 변하는 거거든요. 우리말에도 국어에도 이 법칙이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소리가 같아지는 걸 동화라고 하잖아요. 얘들 안 되겠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동화예요? 자음동화죠. 자음동화인데 앞에 따라 뒤가 안 변하고 뒤를 따라 앞이 변했으니까 역행동화잖아요. 국어 시험 보면 내가 이겨. 그럼 이렇게 이런 말들이 들어가는 것도 역시 움직이다라는 단어가 각각 어떤 말들하고 붙는가에 따라서 단어들이 조금씩 모양을 바꿔가면서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자, 예를 들어 그래서 자동차를 뭐라고 그래요? 모터이라고 하죠. 움직이는 놈이었어요. 그 다음에 휴대전화를 영국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휴대전화를 영국 영어로 모바일 폰이라고 그러죠. 요새 영국 사람들은 그냥 줄여서 모바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미국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미국 애들은 셀폰이라고 하는데 요새 폰은 잘 안 쓰고 그냥 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MOV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move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움직이는 것하고 관련이 됐는데 MOT가 움직이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앞으로 움직이는 거군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프로모트라고 하는데 위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지위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도 있겠죠? 야, 내가 책을 이번에 제가 새로 나온 그 미치도록 친절한 고등영문법이라는 정말 괜찮은 책이 있는데 사보세요. 근데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여러분에게 방금 내가 뭐 한 거죠? 판매를 촉진하는 활동을 한 거죠. 판매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간 거죠. 이런 것들을 전부 프로모트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모트는 뭔가가 앞으로 위치 또는 사람의 지위, 신분, 판매량 이런 것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프로모트라고 한다라고 익혀두면 가장 좋은데 여러분이 보통 프로모트 단어를 외울 때 어떻게 외워요? 프로모트 전진하다, 프로모트 전진하다, 프로모트 전진하다.
그래서 모든 예문에서 프로모터를 다 뭘 만들어 버리죠? 전진하다. 그러다 어느 날 읽다 보니 해석이 잘 안 돼서 이건 뭐지 하고 찾았더니 2번 뜻 승진하다. 아, 영어는 왜 이렇게 다이어가 많은 거야? 그러다 3번 뜻 판매를 촉진시키다. L은 제기랄, 영어는 나의 길이 아니다. 내가 대학 입시 끝나기만 해봐 영어 공부를 한번 하나. 처음부터 프로모터가 그렇게 배웠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국어사전을 여러분은 뭐 사실 별로 볼 일이 없겠지만 국어사전 펴면 단어 하나가 단어 하나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예쁘다라는 단어를 딱 찾으면 예쁘다가 뭔지에 대해서 풀이가 되어 있죠. 원규처럼 곱상하고 아름답게 생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놓는 게 예쁘다라고 이렇게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그 예쁘다라는 말을 다른 데 적용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영어 단어를 외울 때는 여기에다 한국어 단어 뜻을 하나 딱 준 다음에 스스로의 활용 능력을 자기가 뺏어버리는 거예요.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책임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시켰던 분들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어쩌면 그게 영어 공부를 잘하는 것인 줄 알고 하루에 영어 단어를 50개, 100개씩 외우는 학원에 보내왔던 여러분 부모님 탓인지도 몰라요. 저 학원마다 가서 그런 거 안 하겠다고 그래서 잘려본 학원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서 막 얘기를 해드려요. 하루에 단어 안만 외워도 5개 이상 못 외웁니다. 천재입니까? 내가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하루에 50개 외울 수 있으면 나도 50개 외워보라고 할게요. 그러면 뭐 긴 말 안 하시고 그 학원은 안 다니는 거죠. 야, 그 단어는 개수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더 잘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뭐 너무도 당연히 그렇겠죠? 1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드리는 거고요. 단어 강의 아니니까 이러고 나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의 목표는 이 책의 목표는 직독직해거든요. 앞에서부터 읽는데 어떤 관점을 좀 가지고 앞에서부터 읽을 것인가. 그 다음 이번에 다음 두 번째 과가 뭐냐면 한국어하고 영어를 그렇게 잘 읽기 위해서 한국어하고 영어하고는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과부터는 뭐 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하던 영어 공부처럼 수능에 나왔던 어려운 문장을 가져다 놓고 해석을 앞에서부터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그냥 해 나갈 겁니다. 그 전에 기본 바탕을 깔고 있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뭐 개념을 배운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폴 웰러가 영국 전역 투어를 발표한 거죠. 그렇죠? 뭐 하려고? 프로모트 하려고 한데 자기의 두 번째 솔로 앨범을 뭐라고 하면 될까요? 판매 촉진하려고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말로 뭐라고 하면 딱 좋을까? 그걸 여러분이 꼭 번역을 해야 된다면. 저 홍보하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프로모트를 홍보하다라고 해석하면 틀렸다고 할 사람들 꽤 많거든요. 개가 틀렸습니다. 이걸 판매 촉진시키려고가 더 이상한 말 아닌가요? 영어 문장을 우리말로 읽었을 때 제대로 한 해석이라면 잘한 독해라면 우리말로 전혀 어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제 말 맞죠? 왜 여러분 뭐 별로 그런 경우까지는 없겠지만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된 책은 읽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번역이 잘 된 책은 읽기가 되게 편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권해주고 싶은 책 중에 영어로 Make It Stick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여기서 스틱은 뭐야? 딱 달라붙는 거예요. 이런데 붙이는 종이 이런 걸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스티커라고 하잖아요. 스틱이 붙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딱 들러붙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억을 머릿속에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책이냐면 공부 방법 책이에요. 11명의 인지심리학자가 10년간의 연구 결과를 집대성하고 출판사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하버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세이 쓰면 내주는 출판사가 아니잖아요. 명색이 하버드인데 그럼 이 책 권위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엄청나게 좋은 책입니다. 이게 출판된 지 몇 년 안 됐는데요. 근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 정말 여러분들 보라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 보시면 왜 원규가 저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요. 번역이 엉망진창입니다. 수능 특강 해석판을 보는 것 같은 막 그런 기분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저 사실 한국어 실력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책 한 권 읽는 정도는 어렵지 않아야 될 텐데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영어 책을 샀습니다. 이런 차라리 영어로 보는 게 낫지. 훨씬 한국어로 된 걸 보면 더 빨리 볼 수 있고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영어로 보면 원저자의 뜻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속도가 아무래도 3배 이상 느려지니까 책 보는데 시간 걸리니까 불편하잖아요. 책을 샀는데 그 하드커버 책이 있고 페이퍼백 책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하드커버는 비싸고 책 보는데 불편하잖아요.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근데 그 페이퍼백이 싼 게 있길래 탁 샀더니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나. 그 스티커북이 와가지고요. 같은 제목의 다른 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눈물을 머금고 하드커버 책을 다시 샀는데
이 책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책 관심 있으면 보세요. 이 책의 일부분이 수능의 지문으로 사용돼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유창성 착시라고 그래서 학생이 교사에게 와서 나는 공부를 여러 번 했음에도 왜 성적이 오르지 않았는지를 물어보는 내용이 수능 지문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 지문이 이 책의 일부분입니다. 수능에 나오는 지문이 원래 외국 책의 부분을 따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괜찮은 책인데 안타깝게 여러분이 한국말로 열심히 읽어보려면 읽어보세요. 번역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진짜 수능 특강 예습반 같은 거 읽는 그런 기분인데 뭐 관심 있으면 영어로 사서 읽으셔도 되죠. 꼭 수능 특강 책 봐야 영어 공부 아닙니다. 얘 딱 읽어도 그 정도 수준의 지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읽을 수 있을 만한, 그리 두껍지도 않아요. 한 300페이지? 그 정도 되니까 편안하게 읽으면 뭐 죽기 전에는 다 읽지 않겠습니까? 자, 얘를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잠깐 샜네요. 얘를 꼭 전진시키다, 판매 촉진시키다라고 해석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보하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오늘 앞부분이라 얘기가 너무 길죠. 사실은 그걸 꼭 한국말로 옮겨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죠? 원래 영어를 좀 더 잘하면 그냥 들으면서 이해하고 머릿속에 이미지로 지나갈 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여러분이 일일이 단어별로 따지고 분석하면서 내 말을 이해하지 않고 전체 맥락 속에 이야기로 잡고 있는 것처럼 영어도 원래는 쭉 읽으면서 이해되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게 영어가 가능합니까?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를 꺼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안 멈춰요. 분석하고 따지고 그런 짓 안 해요. 왔다 갔다 안 해요. 앞에서부터 그냥 쭉 읽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문장들은, 고등학교 2, 3학년의 문장들은 조금 어렵고 수준이 높으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될 뿐.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인위적으로 저와 같이 공부를 더 해가자는 거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내가 에디터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에디토리얼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 프로모트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번에는 뭐 하는 걸까요? 승진하는 거겠죠. 얘는 홍보하는 거고 승진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야당입니다. opposition party만 반대당, 야당이거든요. 야당이 의도적으로 프로모트를 하고 그리고 컨돈을 했습니다. 폭력을 그러면 프로모트는 뭐라고 할까요? 야기한 거겠죠. 여기는 전진, 승진, 촉진 이런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지만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자꾸 많이 생기게끔 만들어내는 거니까 폭력을 조장하고 이래도 좋겠군요. 그리고 컨돈이라는 단어는 용인하다라는 뜻인데 모르면 그냥 지나가도 좋습니다. 나중에 지문 독해할 때 가르쳐 드릴 텐데 원래 and는 동일한 내용 두 개 연결하죠. 비슷한 내용을 연결하기 때문에 한 단어 모른다고 해서 맥락을 못 읽지 않아요. 여러분 국어 시험 볼 때 알게 모르게 모르는 단어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중간에 그 단어 때문에 문제 푸는데 방해받나요? 영어도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영어는 단어 한두 개만 모르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거 왜 그런지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죠. 이렇게 어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로가 앞으로라는 말이니까 여기다 움직이다라는 말이 붙으면 앞으로 나아가게 하다라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위치면 앞으로 그야말로 전진하는 거, 사람이 지위 신분이면 승진하는 거, 판매량이 촉진되는 거,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구나라고 알고 문맥에서 여러분이 여유롭게 활용하는 게 단어를 훨씬 더 잘 쓰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이게 쭉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히려 어려운 단어는요. measles, 홍역 이런 단어는 홍역이라고 외우면 되지 미즐이 몸에 뭐 빨간 발진을 북돋으면 이런 걸 풀어서 외우고 있는 걔도 미친놈입니다. 근데 오히려 여러분의 해석을 방해하는 단어들은 나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단어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대략 많지는 않아요. 시험에서 수능에서 여러분이 방해를 아주 많이 받는 전형적인 단어가 encourage나 communication이나 promote 이런 것들이거든요. 저런 거 한 200~300개 정도는 강의 중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만 잘 정리를 하셔도 영어 문장을 읽기가 생각보다 많이 편해집니다.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원을 잘 이용하는 거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러면 이 원을 강사면 여러분에게 어원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어원을 찾아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럴 경우에 여러분이 또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단어에 공통으로 쓰인 한자어가 있다면 단어 뜻이 1, 2, 3, 4가 있는데 같은 한자가 보인다면 그게 그 단어의 이미지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develop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물론 여러분이 이제 개발하다 이거 하나로 평생을 버티려고 하겠지만 이번 발달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여기 뭐 발전하다도 있고 3번 개발하다도 있네요. 여기 발자가 다 들었어요. 이 무슨 발자죠? 영어 아니고 이제 우리말 시간입니다. 무슨 발자죠?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무슨 발자예요 이게? 피어나다라는 뜻이잖아요. 피다 발 아닙니까? 오 너무한다. 필자요 필자.
필자요, 피다라는 말입니다. 발자가 우리말의 이 한자가. 그래서 develop이라는 단어는 아마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배우지 않고 뭔가가 피어나다라고 배웠으면 저는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제가 이제 develop이라는 단어를 사전처럼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것도 없던 데서 무엇이 생겨나고 점점 커져서 완성되어 가다라는 말이 develop입니다. 자, 이게 단어를 발전하다, 개발하다, 우리가 이 단어를 이렇게 외우게 된 게 사실 일본 애들 덕분인데요. 그게 왜 그랬냐면 처음 영한사전을 만드시던 분들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영형사전을 가져다가 적절한 풀이를 풀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영일사전을 가져다가 일본어를 하시는 분들이 그 일본어를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그게 60년대 초반에 처음 나왔던 에센스라는 영어사전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본어나 우리말이나 공통으로 쓰는 글자가 이 한자어죠. 그래서 영일사전에 있는 한자어를 그냥 옮겨버려서 마치 영어 단어가 우리말의 한 단어로 대응이 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잘못 배워버린 거죠. 자, 근데 디벨롭은 영형사전을 풀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요. 없던 데서 생겨나서 점점 커져가며 완성되는 모습, 이걸 디벨롭이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이미지를 한번 가져보세요. 됐죠? 그리고 나면 해석이 좀 기가 막히게 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 한번 볼까요? Developing child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개발하는 아이라고 할까요? 발전하는 아이? 뭐라고 하면 됐죠, 이제? 그렇죠? 이봐, 한국말을 잘하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developer 옆에다가 잘하다라고 써놨으면 여러분이 다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아. 남아. 불합격. 이거 잘하는 아이 너무 좋죠. 성장하는 아이라고 해도 좋겠고, 커가는 아이라고 해도 좋겠죠. 야, 그러면 만약에요, 사회가 그 자라나는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 말을 이해 못 해먹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developing child는 이제 몇 번 저렇게 하다 보면 developing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맥락으로 여러분이 읽고 지나가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번 볼까요? 뭐라고 할까요? 우정이 개발할까요? 발전될까요? 발달할까요? 우정이 없던 것이 생겨나는 거네요. 우정이 피어나도 좋겠네요. 발자가 원래 피다라는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야,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서 우정이 생겨나는 거죠. 예술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서 우정이 커져갑니다라고 해도 상관없겠군요. 야, 우리 세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걸 몰라서 못하나? 이게 be prone to라고 하면 뭐뭐 하기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외우는데 그렇게 어려운 경향이 있다 이런 말로 외우지 마시고 그냥 하기 쉽다 정도면 딱 좋아요. 스모크들이 develop lung cancer 뭐라고 할까요? 폐암을 개발할까요? 폐암을 발전시킬까? 네, 폐암에 걸린다고 해야죠. 폐암에 걸리기 쉽다라고 하면 너무 편한 아무것도 아닌 문장을 어쩌고저쩌고 어려운 한자어를 쓰게 되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왕이 이렇게 늘 힘없는 왕이 몰래 이렇게 자기 충신에게 교지를 내려서 막 이상한 비밀 문서를 썼는데 앞만 봐도 흰 종이밖에 없어서 고민하다가 거기다가 물을 쫙 엎질렀더니 글자가 서서히 막 생겨나는 막 이런 옛날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글자가 조금씩 생겨나니 드디어 왕의 편지가 다 보이거든요. 이 비밀 편지가 secret paper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develop 되는 겁니다. 그 편지가 드디어 발달이 되고 개발이 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은 저랑 세대가 달라서 못 보셨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흑백 사진이 인화되는 걸 다 본 적이 있거든요. 사진이 인화될 때 원래는 인화지에 하얀 종이에 강강약을 묻혀서 이렇게 담궈 놓으면 그림이 서서히 이렇게 생겨나요. 점점 진해지다가 완전히 딱 인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진 인화하다라는 단어를 딱 보고 양놈들이 어떤 단어를 갖다 붙였냐면 develop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4번 사진을 인화하다 이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제기랄 뭔 놈의 영어는 이렇게 다이어도 많고 밑도 끝도 없이 아무데나 여러 가지 뜻을 갖다 붙일까? 밑도 끝도 없나요? 아니요. 그냥 미국 놈들에게 develop은 develop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저걸 개발도 하고 성장도 하고 그 다음에 인화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의 한자어들을 잘 이용해서 이 단어가 가진 기본 이미지를 잘 보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유려한 한국어 실력으로 저놈들을 편안하게 읽어 나갈 거거든요. 합쳐지는 사례를 한번 볼게요. 설립하다, 확립하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 립자가 뭐라고 그랬죠? 단어의 기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립이 무슨 립이죠? 서다 또는 세우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 establish가 들어가면 세우다라는 뜻이 되는구나.
그때 그렇게 보셔도 좋고, 만약에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였다면, 야, 여기 봐봐. STA가 들어있지. 너희들 아는 STA가 들어가는 시작하는 단어 뭐 아는 거 있니?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치? stand. 무슨 뜻이죠? 서다. STA가 들어가면 서다라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근이 되는 거군요. 자, 제가 앞뒤로 붙이면 루트입니다. 아,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옛날에 stand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잘 서 있을 수 있으면, 얘가 안정된 견고한 이런 말이 되는 거겠네요. 그리고 뭔가가 옛날에 사람들이 말 타고 다니던 시절에 말을 세워놓던 장소를 뭐라고 했겠어요? 스테이션이군요. 그래서 얘가 이제는 요새는 말 안 타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학원 올 때 말 타고 옵니까? 그래서 차 서는 것들을 그래서 뭐라고 하게 됐죠? 스테이션. 그리고 말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거나 말도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 아주 안정되게 잘 세워놓을 수 있는 장소가 뭐가 됐어요? 마구간. 야, 형용사 스테이블, 안정된 견고한 외워뒀는데 명사 마구간 나오면 그럴 거거든요. 아, 영어는 왜 이따이냐. 왜 이따이가 아니고요. 원래 영어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인 거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STA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보면, 전부 다 서 있는 것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establish라고 하면 앞에 이가 강조가 붙어서 잘 세웠다라는 이런 말이 되니, 확립하다, 설립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저 말이 들어가면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유엔이요. 유엔이 아주 세세한 기준을 세웠다라고 하면 되죠. 수능 특강이면 확립했다라고 할 건데, 저 별로 그렇게 어려운 글자 쓰는 거 안 권하고 싶습니다. 일상생활에 우리가 확립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럼 양놈들도 그런 말 잘 안 쓸 거예요. 그리고 establish는 그렇게 수준 높은 단어도 아니에요. 그러면 편안하게 세부적인 기준을 세웠다라고 하면 끝날 걸. 뭐 확립했다 이러면 더 어렵죠. 그래서 누가 투표할 수 있는지, 즉 누구에게 투표권을 줄 건지에 대한 기준을 세웠다, 뭐 이런 말이 될 겁니다. 뭐 하도록 허락받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그런 이상한 해석을 해서 수능 특강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수능 특강 해석이라 수능 특강 욕하는 줄 알겠다. 그런 의미로 한 말 아닙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좀 딱딱하게 기계적으로 되어 있는 해석에 대한 예를 얘기를 한 거예요. 학교가 1989년에 세워졌다라고 해도 되죠. 89년에 만들어져도 좋고, 이탈리안 교수에 의해서 세워졌어요라고 하면 되는데 꼭 설립되어야겠습니까? 세워져도 됩니다. 세 번째 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뭐가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한 건 돈을 어떻게 쓸지를 정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걸 돈이 쓰여지는 방법을 확립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러면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안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들에 대한 고리를 제가 하나씩 다 풀어줄 건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수학은 더하기 배우면 더하기만 할 수 있는데요. 영어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establish만 하고 싶지만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왜 how는 쟤는 저 따위로 하는지, 왜 수동태를 능동으로 하는지 이걸 다 나중에 다시 하나씩 다 배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큰 차이, 총론을 먼저 우리가 이번 시간까지 하고 다음 시간 앞부분 정도까지 할 것 같습니다. 총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강론으로 하나씩 들어가서 전체 해결들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문으로 넘어가면 여러분이 배웠던 모든 내용을 다 합쳐서 수학으로 치자면 뭐라 그럴까요? 2학년 말까지 과정이 다 끝나고 드디어 모의고사 문제를 들고 시작할 수 있는 이제 그 수준이 되시기를 꼭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 잘 이용하셔서 그걸로 영어 공부는 끝을 내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단어 공부할 때 한 가지 드리는 팁. 단어는요, 한 단어씩 외우잖아요. 우리가 tear, 눈물 이러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제 거꾸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내가 하는 영어 공부는 괜찮은 방법인가? 이런 고민이 되시면 여러분이 여기 서 있는 한국어 강사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여러분이 저처럼 이렇게 미국, 그리고 필리핀, 방글라, 그다음에 유럽 이렇게 애들 쭉 앉혀놓고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애가 한국어 독해력을 키우겠다고 만약에 매일 아침 조선일보를 사다가 읽고 있으면 여러분은 걔 좀 말리겠죠. 야, 조선일보는 독해의 왕이야 이러시겠습니까? 특히나 사설을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우리도 안 보잖아요, 그거. 야 이럴 텐데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 가면 영자신문 사설 공부하는 애들 진짜 많아요. 누가 퍼뜨린 공부 방법인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여기 앉아있는 방글라이가 오더니 선생님 있잖아요, 나는 한국어 듣기를 이번 방학 때 완전 정복할 거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듣기가 무슨 완전 정복이야? 근데 얘가 나타나서 그래서 입에 제가 KBS 9시 뉴스를 매일 받아쓰기 하려고요. 그러면 웃기겠죠. 근데 저기
대학생들 다니는 학원에 가보세요. 뉴스 받아쓰기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나. 뉴스는 앵간하면 잘 안 보는데 요새. 그리고 할 것도 많은데 왜 그런 짓을 할까? 여러분 읽을 것 같으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조선일보 사설을 주고 싶어요? 아니면 훈민정음을 주고 싶어요? 아니면 소설을 주고 싶어요? 시까지 4개를 해봅시다. 너무 빤한 거잖아요. 답이 다 똑같죠? 원래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영어 공부하고 관련해서는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 영어 교육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죠. 시험 영어를 잘 보게 하는 전문가이지 외국인에게 영어를 교육하는 EFL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건 또 대학에 가면 따로 교수님들 또 따로 계시니까. 야, 근데 그런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어이없는 일들을 사실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게 전문가의 입장으로 들어와서 고등학생들이 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또는 뭐 중학생들이 영어책을 놓고 공부하는 모습 보고 있으면 안타깝기 짝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옆에서요, 다 똑같이 하면 내가 이상하다는 걸 본인이 못 느낍니다. 옆에서 다 똑같이 하고 있으면. 자, 다시 얘기 돌아와서요. 티어 눈물, 티어 눈물, 티어 눈물 이러고 있으면 나는 여러분 보면 안타깝거든요. 만약에 걔가 한국어를 외우는데 눈물 티얼, 눈물 티얼, 눈물 티얼 이러고 있으면 안쓰러울 것 같아요. 야, 그 기왕이면 그냥 눈물을 흘리다라고 외워봐. 눈물을 닦다라고 외워봐. 그 두 가지가 한국말에서 제일 많이 쓰이거든. 근데 가끔씩 좀 네가 이해 안 되기도 할 텐데 눈물을 훔치다라는 말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외워보면 좋겠고. 야, 기왕이면 눈물을 흘리다가 좋지. 뭐 눈물을 쥐어짜다 이런 표현은 아주 특별한 경우잖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니까 기본으로 외울 때는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도 얘야 눈물을 흘리다가 좋겠지. 눈물을 닦다가 좋고 거의 대부분 그 말이랑 쓰이니까 이렇게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죠? 안 그러고 다 따로 해버리면 걔 눈물을 닦다라는 말에 나중에 막 클린 쓰고 이럴걸요. 눈물을 훔치다 한국어로 써보라고 그러면 뭐 영어로 옮겨보라고 그러면 훔치다 막 스티븐 써놓고 이럴걸요. 그걸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꾸로. 영어 단어는 가급적이면 서로 자주 쓰이는 말들과 묶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collocation이라고 그래요. collocation은 여기 보니까 locate라는 위치라는 근이 들었고요. 앞에 col은 함께라는 com이라는 말이 들었습니다. collaborate 함께 일하다죠. 그것처럼 collocation이라고 하면 같은 자리에 놓다라는 말이에요. 같이 위치시키다라는 말이고 collocation은 영어에서 너무 중요해서요. 진짜 많이 중요해서 얘는 collocation 사전이 따로 있습니다. 영어라는 언어가 워낙에 세계적 1위 언어니까 사전이 따로 있을 정도인데 우리는 애써 그런 거 외면하고 단어를 하나씩만 외우는 거죠. 바보짓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얘기 드린 건지 아시겠죠? 게다가 심지어는 어떤 일도 생기냐면 붙여서 외우지 않으면 단어 뜻을 잘못 외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general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죠? 일반적인이라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 그래서라고 하면 좀 그렇고 단도직입적으로 딱 끊어 얘기하면 그렇고 그렇게 영어 단어를 하나로 기계적으로 쓰면 나중에 general appearance라는 단어를 일반적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흉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 모습 뭐죠? 학원에 오늘 그 이투스 인터넷 강사 최홍규하고 신영균 오는데 보러 갈까? 그래서 최홍규 한번 보고 놀라서 가고 그 다음에 신영균 선생님을 봤더니 키도 크고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Mr. Shin's general appearance is so impressive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해석할까요? 신영균 선생님 일반적인 외모가 매우 인상적이야. 한국말입니까 그게? 예, 한국말입니까 그게? 그 단어를 그냥 갖다 붙여갖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자, general appearance 그 다음에 general hospital 한번 해봅시다. 이건 뭐예요? hospital 이 단어는 뭐죠? 설마 이거 모를까? 뭐예요? 병원이죠. 야, 나 감기 걸려서 선생님 오늘 병원 가야 되거든요. 할 때 병원은 hospital 아니죠? 아닙니다. 선생님 저 오늘 병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꾀병 부려서 야자 빼먹으려고 가는 병원 가야 되거든요. 그 병원은 doctor's office죠. 그래서 듣기 책 같은 데 보면 꽤 나올걸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 책을 따서 썼으니까 hospital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입원 병동이 있는 병원을 hospital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제법 규모가 큰 겁니다. 그래서 I'm in hospital이라고 얘기하면 나 입원 중이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단어의 유래를 설명하면 재밌는데 다음에 합시다. 그러면 general hospital은 뭐예요? 일반적인 병원이 아니잖아요. 뭐죠 이건? 종합병원이잖아요. general이라는 단어는 이것도 하나 익혀둡시다.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단어 중에 한 가지네요. general은 특정한 한 부분에만 치우치지 않고 전체를 다루는 걸
general이라고 합니다. 됐죠? 야, 그러면 전반적으로 잘생겼던데 어때요? 전체적인 생김새가 괜찮던데 이게요, 일반적 외모는 인상적이어가 되면 impressive 괜찮아, 좋네요. impressive 좋아, 괜찮아 이러면 됩니다. 뭐 주격까지 갈 정도는 아니고요. so impressive라고 하면 멋져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스피럴이 뭐예요?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아니고 뭐가 된 거죠? 그래서 종합병원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빅토리노스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빨간색 칼 중에 뭐 뽑으면 막 여러 개 막 나오는 칼 있잖아요. 그 칼 포장지에 보면 General Purpose라고 써 있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칼이죠? General Purpose 칼이 우리말로 그거 봐요. 다용도라고 딱 해버리잖아요. 안 물었으면 일반적 목적이었을걸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purpose는 목적이니까. 야, 이 목적이 갑자기 사전에도 없는 용도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딱 튀어나와 버릴 때 저는 기쁨을 느끼는 거죠. 야, 얘들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안 될 줄 알았더니 얘들도 잘하면 되겠구나. 봐요. 여러분이 이건요, 영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어를 잘하니까 general purpose가 뭐로 나오냐면 뭐로 나오는 거죠? 그냥 곧바로 이게 다용도라고 딱 바뀌어버리는 거죠. 다목적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우리가 다목적 칼보다는 다용도 칼이 왠지 모르게 한국인들이 더 선호하는 말이니까 다목적 칼이라고 해서 잘못된 말은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야, 그러면 선거할 때 한 선거구에서 하지 않고요. 전체 선거구에서 다 선거를 치르는 총선거를 왜 General Election이라고 하는지 아시겠네요? 오케이, 됐네요. 그러면 이건요, 그렇다고 다 외워진 건 아닙니다. 그래, 남의 나라 말이기 때문에 보자마자 General Election을 보고 총선거라고 잡아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이제 General Election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게 된 거죠. 야, 관리하는 담당자를 매니저라고 그러죠. 그래서 작은 가게 같은 데는 매니저라고 부르면 곧바로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김밥 헤븐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데 가면 이렇게 사장님이 매니저가 되는 건데 호텔 같은 데는요. 객실 매니저가 따로 있고 레스토랑 매니저가 따로 있고 다 따로 있겠죠. 이 사람들을 총 관리하는 제일 대장, 얘가 누구예요? 제너럴 매니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다 보면 총비서 뭐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가끔씩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단어를 자주 쓰이는 말로 묶어서 공부하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affair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일, 사건, 그 다음에 정사, 불륜이죠. 그 다음에 업무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던 방법은 일, 사건까지만 공부하고 보통 말았어요. 왜냐면 여러분 이번 뜻 좀 싫어하잖아요. affair, 일, 사건, affair, 일, 사건 이러고 외우고 말지 이건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handle the affair 이렇게 외우시라고 외울 때 이걸 찾아서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이 단어를 만나게 되는 건 지문이죠. 그럼 지문에서 만났을 때 제발 affair만 보지 말고 affair이라는 명사 앞에 타동사가 있다면 타동사를 붙여서 외우시라고요. 동사 뒤에 핸들을 외우는 거라면 핸들 뒤에 목적어를 같이 붙여서 단어를 외우는 게 시간이 더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기억은 훨씬 더 강력해지는 거죠. have an affair를 일을 가지다라고 해석할 가능성 너무 많거든요. 저거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저의 꿈과 희망이죠. 그래서 have an affair이었으면 이럴 때 affair는 두 번째 뜻 불륜이라는 뜻인데 affair는 불륜이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조금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have an affair이 일 사건만 있어서 사건을 일으키다 일을 가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붙여서 하는 거예요. 붙여서 단어를 외우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붙이는 단어는 동사는요 누구랑 짝이 되냐면 명사 목적어하고 짝이 되죠. 그러면 타동사라면 뒤에 명사 목적어를 붙여서 외우시고 만약에 자동사라면 뒤에 뭐가 붙어 나오겠어요? 비동사 아니라면 형용사 보호부터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붙여서 외우는 거죠. 쉽습니다. 거꾸로 형용사라면 뭘 붙여서 외울까요? 형용사라면 명사를 꾸미고 있거나 자동사 뒤에 붙어 있을 때니 얘 두 단어를 붙여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단어는 제발 홀로 외롭게 외우지 마시고 붙여서 외웁니다. 붙여서 외우면 더 잘 외워지고요. 시간은 동일하게 소요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여태까지 한 게 좀 바보 같았다 그죠? 자, 그러면 단어장으로 외우는 걸 말리지 않는데 단어장으로 외우면 단어장에도 뭐가 다 붙어 있어요? 예문이 다 붙어 있죠. 여러분이 여태까지 외면해 왔을 뿐 단어장에는 예문이 다 붙어 있습니다. 예문을 다 보지는 않아도 좋은데 전 그건 별로 권하고 싶지 않거든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대신에 얘네들은 무조건 묶어서 외우는 게 좋겠습니다.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 그렇게 정리해야겠죠? 만약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학생이라면요, 수능 시험을 보는 사람이라면 그냥 EBS 교재에 나오는 단어를 외우는 거 저는 사실 그걸 제일 많이 권하고 싶어요. 거기 나오는 것들 묶음으로 붙여서 외우시면 가장 좋습니다. 앞으로 그 영어책에서 love affair이라는 말을 보시면 얘가 정사불륜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제가 심지어는 사랑 사건이라고 적혀 있는 책도 봤거든요. 이제 그쯤 되면 사실 그건 좀 안타까운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이상한 어색한 해석을 안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제가 뭐라고 그랬죠? 단어를 잘 이해합시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제안했던 게 단어를 잘 이해하는데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encourage, communicate 얘기하면서 단어의 기본 의미를 잡읍시다. promote 얘기하면서 어원을 활용하는 거 좋고요. develop 이야기하면서 같은 한자가 쓰이는 거, 활용하는 거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는 collocation으로 외웁시다라는 제가 단어에 관한 얘기를 마쳤습니다. 단어가 워낙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할 때 많이 관심사니 좀 길게 간 거고요. 그런 이상한 해석을 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 제가 하고 싶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한국 사람이 안 쓰는 말로 해석하면 이상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평상시에 안 쓰는 말은 이상하거든요. 아름다운 문장 아닙니까? 그죠? 이 한국인들하면 누구나 한번 들어본 적 있는 감동적인 문장입니다. He stopped to smoke라고 나오면 이거 지금 나는 여러분이 해석하는 머릿속에 다 보이거든요. 뭐라고 하죠? 그는 담배 피기 위하여 멈췄다라고 그러죠. 한국 사람들은 하기 위하여란 말 하지 않아요. 그렇죠? 야 친구야, 우리 밥을 먹기 위하여 식당에 가자. 야 오늘은 공부를 하기 위하여 학원에 남는 게 좋지 않겠니? 야 나는 이번에 대학에 가기 위하여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이런 말을 남발하다가 혼자 살 가능성이 많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로 해석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건 뭐에 대한 단적인 증거냐면 담배 피기 위하여라는 말로 여러분이 이 해석을 외웠다는 증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목적을 나타내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한다는 것도 머릿속에 외워졌고, 워낙에 목적을 나타내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머릿속에 딱 처박혀서 이제는 떠나가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앞으로는 담배 피려고 섰어라고 해도 돼요. 다른 말입니까? 담배 피려고라고 해도 되죠. 밥 먹으러 가자라고 그러지 밥을 먹기 위하여 가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적인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 저거 나온 김에 다음 시간에 하긴 할 건데 다음 시간에 합시다. 부정사 할 때. 부정사는 배울 거거든요. 자, 한번 해볼까요? 어려운 문장 아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제는 encourage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래도 몇 번 격려하다라고 할 건데 그렇게 몇 번 이제 격려하고 나면 격려는 이제 그만하시게 될 거예요. 자꾸 금방금방 고쳐지고 나면. 그리고 여러분 이제 뭐 수능을 보는 게 목적이라면 수능과 관련된 독해 지문을 뭐 100개, 200개, 300개, 400개 가다 보면 자주 나타나는 놈들은 얘를 하기 위하여라고 외워버리셨던 것처럼 거의 외우다시피 올바른 해석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기도 할 거예요. 나중에 뒤에 설명드릴 건데 얘는 해석 안 하셔도 돼요. 하라고 하다라는 말입니다. 소위 영어에서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to do 나오면 이 문장은 주어는 목적어에게 동사 하라고 하다라는 동사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때 하라고 하다라는 말이 안 되면 이 자리에 to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각동사 같은 거 나타나면 뒤에 to가 안 나타납니다. 뒤에 가서 제가 얘기 드릴 텐데 이거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걔한테 한 번 더 해보라고 했죠. 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그에게 한번 시도해보라고 격려하면 누가 봐도 어색한 말입니다. 이게 문장이 두 줄, 세 줄 되고요. 수식어 있고요. 단어 좀 더 어려우면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희한한 말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시지 말라는 거죠. 영어를 한국말로 옮기는 것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봤던 화면 기억나시죠? 영어 실력, 한국어 실력, 영어를 한국말로 옮기는 실력. 여기서 비록 여러분의 영어 실력 위대하지 못하지만 한국어 실력 충분히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한국어를 가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실력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만 메꿔주면 되죠? 영어 실력만 메꿔주면 되네. 하지만 영어 실력도 여러분이 보는 그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1등급을 받을 정도의 실력은 못 갖고 있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부족하면 그건 수험생활 동안 공부해가면서 여러분이 내용을 맞추면 되겠죠. 자, 간단하게 갑시다. 이제 끊어읽기하고 직독직해에 관한 얘기를 조금만 해보겠는데, 이 직독직해라는 말은 제가 알기로는 저보다는 이제 몇십 년 선배이신 그 최영기라는 영어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쓰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보면서 바로 읽어 나가는 걸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sight translation이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다른 나라 말로 바꿔서 해석하는 것. 이게 나중에
통역가 이런 거 되고 싶으신 분은 이런 훈련을 나중에 많이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학생들의 생각은 이러면서 쭉 읽어가는 이런 걸 사이트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직독직해라고 제일 먼저 쓰신 분 아마 최영기 스님이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 말을 이제 그 뒤로 이제 고유명사 같은 거니까 쭉 이렇게 써봤고, 근데 언젠가부터 직독직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소위 끊어 읽기를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직독직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 학생들은 이라고 1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도서관에 in the library에 많은 책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15432의 이런 영어로 되어 있는 어순을 우리말의 어순에 맞게끔 이렇게 해석을 하도록 배워왔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문장이 길고 이러면 너무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냐면 얘를 이렇게 끊어서 학생들이 생각한다, 많은 책들이 있다, 도서관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나타났는데, 이분들이 이래놓고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을 직독직해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얘는 그야말로 그냥 끊어 읽은 겁니다. 얘는 끊어 읽었고 영어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은 끊어 읽은 다음에 이 한국어의 퍼즐 조각들을 머릿속에서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으로 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경험이 있을 텐데 얘 조각이 7개, 8개 되면 이해 안 됩니다. 자,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직소 퍼즐 있죠? 조각 맞추는 거. 직소 퍼즐을 만약에 내 얼굴로 만들면 잠은 안 오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2조각이면 여러분 생각하겠어요? 팍! 하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을 고민하는 애는 없어요. 내 얼굴을 4조각으로 나눴습니다. 고민할까요? 몰라. 처음에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언제든 보면 4조각을 한 번에 다 꽂아 넣을걸요? 그죠? 7조각, 8조각 되면 한 번에 꽂을 수 있을까? 잘 안 될걸요? 12조각 되면 하나하나 옆에서 맞춰보지 않으면 안 될걸요? 그렇지 않을까? 얘도 그래서 7조각, 8조각 되면 한국어 조각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어순에 맞게 딱 안 맞추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길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영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직독직해라는 건, 그리고 소위 이제 동시통역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방송통역이라는 거 하시는 분들이 하는 직독직해라는 건, 그리고 제가 여러분하고 만들고 싶은 직독직해라는 건 끊어 읽어서 한국말을 머릿속에서 배열하는 게 아니고요. 영어의 논리를 잘 이해해서 영어는 이렇게 순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학생들은 생각합니다 뒤에는 뭐가 올 거라는 걸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책들이 있다고 나오면 장소가 올 거라는 걸 예측하는 거거든요. 거창해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누구나 금방금방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자는 게 제가 주장하는 직독직해이고, 여기에 이제 뭐가 하나 더 붙을 거냐면 요령이 붙습니다. 어떤 요령이 붙냐면, 제가 지금 여기는 이렇게 써놓았지만 실은 얘는요 당연히 뒤에 새로운 문장이 나타날 게 뻔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각은 이라고 하면 훨씬 편하거든요. I think, 내 생각에, 이러면 편한데요, 우리는 I think 뒤에 나오는 말을 다 한 다음에 생각합니다라고 해석하는 것만 맞다고 배워왔거든요. 야, 여기를 조져들어요. 바꿔도 학생들의 생각에 이렇게 바꾸면 이 뒤는 앞뒤말이 딱 맞게끔 여러분이 알아서 호응을 시키죠. 왜? 여러분이 한국어의 달인이기 때문에. 앞뒷말이 호응이 안 맞으면 여러분은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이 금방 들걸요? 한국어를 잘하니까. 그래서 앞에 말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건 좀 이따가 다른 이야기로 다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시민이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죠, 그죠? 특히 이분의 글쓰기 특강 같은 경우는 인문 논술을 보시는 분들은 보면 굉장히 도움될 만한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워낙에 글도 잘 쓰시고 말도 잘하고 그다음에 똑똑하고 그래서 부럽긴 하지만 어쨌든 좋아하는 분인데 기분 나쁜 분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그 학교를 나오신 부인도 그 학교를 나오셨거든요. 심지어는 그 딸도 그 학교를 나온. 그래서 집안이 이렇게 아주 우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 집안하고는 조금 다른 집안이죠. 그래서 직역이다, 의역이다, 독해다라는 것에 대한 차이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또 우리가 네 말을 어떻게 믿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서 우리나라의 글쓰기로 너무 유명한 작가님의 글 중에 하나를 갖고 온 겁니다. 중요한 건 맥락에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얘는 이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맥락 속에서 분석하고 이해하는 거지 텍스트가 담고 있는 정보를 따지고 문자를 쪼개고 하는 게 독해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어지는 글인데 보세요. 저희가 여러분에게 제일 강하게 전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말에 없는 외국어 문장 구조를 그대로 두고요. 영어를 그대로 두고요. 거기에다가
단어랑 표현만 우리말로 바꿔놓고 직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즉 나쁜 날씨가 나를 학교에 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해놓고 난 직역했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번역을 직역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말의 말에 바꿔야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기본 이야기는, 앞쪽에 나오는 1단계 이야기는 전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